노벨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독서 후기입니다. 소년이 온다에 이어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는데요. 소년이 온다보다는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 소설이었지만 배경은 역시나 무거웠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부는 새, 2부는 밤, 3부는 불꽃입니다. 1부, 2부, 3부 제목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읽고 나면 왜 이렇게 1부를 새로 했는지, 2부를 밤으로 했는지, 3부를 불꽃으로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1부는 인선이 오랜만에 경하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와달라고 합니다. 어디가 아픈 게 아닐까 누구나 생각하겠죠. 인선은 제주에 살고 있는데 손가락을 다쳐서 서울 병원에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손가락이 절단되어서 봉합했는데 3분마다 바늘로 찔러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해야 한대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절단도 아픈데 봉합도 아픈데 3분마다 바늘로 찌르다니요. 극한의 고통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손가락 절단 사고는 친구의 사례라고도 하더라고요. 아픈 스토리라고 일부에서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듯 했어요. 어이없게도 인선은 경아에게 당장 제주도 본인 집에 가서 새에게 먹이를 주라고 하죠. 경황 없이 집을 비웠기 때문에 새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요. 135페이지 내용입니다. 모른다. 새들이 어떻게 잠들고 죽는지. 남은 빛이 사라질 때 목숨도 함께 끊어지는지. 전류 같은 생명이 새벽까지 남아 흐르기도 하는지. 이 새를 구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향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지만 눈이 워낙 많이 쌓여서 버스만 겨우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제주도는 따뜻해서 눈이 많이 올까라는 사람들 자주 묻는데요. 중산간 지역은 제주도도 눈이 많이 오죠. 한두 번 방문한 기억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눈 오는 지역을 헤매면서 겨우 집을 찾습니다. 여기서 눈 속을 헤매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작가가 직접 손에 눈을 맞아보기도 하고 눈 오는 날 산에 가서 직접 밟아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눈 속을 헤매는 장면들이 아주 이제 글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표현들이 아주 리얼해서 저도 막 같이 눈보라를 헤치고 동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제가 보기엔 경아도 인선도 모두 겁과 속 모두 아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상실인지 삶에 대한 고단함인지 모를 내적 아픔들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아무도 없는 지역에 경아가 들어갔죠. 전기도 또 물도 끊기고 도착했는데 새는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끝없는 죽음에 대한 표현들을 하는데 살아서 이야기하는 건지 죽어서 이야기하는 건지 읽는 저도 아주 헷갈렸는데요.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었는데 아마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1부는 횡적으로 서울에서 제주 집까지 간 경로라면 2부는 어둠이라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수직적 표현을 했다고 한강 작가가 말하더라고요. 그거에 알맞게 또 2부 주제 밤에 알맞게 아주 깜깜한 곳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2부에서부터 4.3 사건으로 인해서 인선이 어머니와 가족들 스토리가 나옵니다. 220페이지 내용입니다. 피읍에 있는 국민학교에 한 달간 수용돼 있다가 지금 해수욕장이 된 백사장에서 모두 총살됐어. 모두? 군경 직계 가족을 제외한 모두. 아기도? 절멸이 목적이었으니까. 무엇을 절멸해? 빨갱이들을.
네, 아주 참혹한 참상이었죠. 인선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직접적인 4.3 사건 당사자들이었고요. 고문을 당한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을 찾으러 어머니가 다니다가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했죠. 인선이 어머니는 남동생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계속 다니거든요. 관련 자료도 계속 모으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엄마는 빨간 헝겊더미가 떨어져 있는 줄 알았대. 피에 젖은 위도 속을 이모가 더듬어 배에 난 총알 구멍을 찾아냈대. 빳빳하게 피로 뭉쳐진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는 걸 엄마가 떼어내보니 턱 아래쪽에도 구멍이 있었대. 총알이 턱뼈의 일부를 깨고 날아간 거야. 뭉쳐진 머리카락이 지혈을 하고 있었는지 새로 선혈이 쏟아졌대. 당숙 내에서 내준 옷으로 갈아입힌 동생이 앓는 소리 없이 숨만 쉬고 있는데 바로 곁에 누워서 엄마는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걸 마셔야 동생이 살 거란 생각에. 얼마 전 앞니가 빠지고 새 이가 조금 돋은 자리에 꼭 맞게 집게 손가락이 들어갔대. 그 속으로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게 좋았대. 한순간 동생이 아기처럼 손가락을 빨았는데 숨을 못 쉴 만큼 행복했대. 와, 아주 네, 읽는 내내 쓰는 분들도 아주 이 상황이 힘들 텐데 읽는 사람들 역시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남동생에 대한 인선 어머니의 기억이 아주 평생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죠. 인선 어머니가 치매를 앓던 시절에도 인선 어머니는 딸인 인선에게 손가락을 넣어서 마치 동생에게 피를 먹이게 한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죠. 그만큼 가슴에 맺혀 있다는 뜻이겠죠. 3부는 불꽃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성냥을 그었다. 불 붙지 않았다. 한 번 더 내리치자 성냥 개비가 꺾였다. 부러진 데를 더듬어 쥐고 다시 긋자 불꽃이 솟았다. 심장처럼 고동치는 꽃봉오리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날개를 퍼덕인 것처럼. 네,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보이네요. 그래도 제가 읽은 느낌으로는 암울한 분위기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320페이지입니다. 아니, 침묵하는 나무들 뿐이다. 이 기슭에 우리를 밀봉하려는 눈뿐이다. 한강 작가는 나무나 눈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른 소설 채식주의자에서도 나무가 되고 싶은 영회 이야기를 하고 이 소설 일부에서도 눈을 등장시켜서 삶과 죽음 사이에 눈을 넣기도 하고 시체를 덮어버리는 매개체로 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작가는 눈이 아름다운 것, 매혹적인 것, 결정체, 무게의 가벼움, 차가움, 영혼처럼 천천히 와서 녹는 것, 따뜻하면 죽는 것, 모든 걸 다 덮는 눈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설명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작가가 이 책을 지극한 사랑이기를 빈다라고 했는데 독자의 하나인 저도 사랑이라고 느꼈습니다. 거기에 일방적인 폭력에 당하는 순수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책 속에 나오는 사투리가 저는 다 읽혔습니다. 제주가 고향인 저는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주변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남일 같지 않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 하나하나 실천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게 좀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소년이 온다 고문 당사자와 유족이 아직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듯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제주도도 마찬가지 트라우마를 계속 갖고 있죠. 후세대까지 그 부모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마치 인선처럼요. 가장이 죽고 나서 또는 가족 일부가 죽고 나서 그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갔을지 상상이 가시죠. 표지에 대해서도 작가가 이야기했는데요.
작가와 다른 분이 제주도 바다에 가서 양쪽 천을 잡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배경은 제주 바다이고 천이 큰 파도 같기도 하고 산 같기도 하고 눈 같기도 하더라고요. 바다에 묻힌 영혼들을 위한 의식 같기도 했어요. 한강 작가의 또 다른 소설 흰에서 결혼할 때 서로 부모에게 선물을 하죠. 옷을 선물하는데 살아계시면 비단 옷을, 돌아가신 분에게는 무명 소복을 준비하고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넋이 입는 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크고 하얀 천으로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넋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서평은 역사적인 4.3 사건을 소설로 승화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한 지극한 사랑을 전하는 고통스러운 작품이었다 라고 끝맺음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